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충파 일요경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요경마 어떠실지 모르겠고, 지난주에 좀 일요경마 어떠셨나요? 충파 일요경마에서 이제 방송 때 언급 드렸던 거 말고, 현장에서 제가 변동을 많이 줬어요. 만약에 충파의 방송을 보시고, 나 이 말이 궁금해 하셔서 문자 신청 오셨던 분들은 승리를 거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서울 경마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경마가 상당히 이제 부산 저는 이제 금요 경마는 예상하지 않아요. 금요 이제 제주나 부산 경마는 예상하지 않는데 음, 재밌는 거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제주나 부산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피들을 좀 옥석을 잘 가려내고 또 분석 패턴이 이제 서울과는 좀 달라요. 복병마를 뽑아내는 과정이나 혹은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저는 서울과 스타일은 좀 다르게 분석을 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방송 때 언급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차후에는 이제 부산 내용들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중이 일어나고 마번은 추천은 하지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현장에서 제 주위 분들에게는 이 마필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왜 복병마를 본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가시는데 이번 주에도 부산 제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금영 경마에서 뛰는 마필들 체크를 안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 투자를 좀 덜 한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분석글을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방송을 찍거나 이런 것보다는 마필들은 꼼꼼하게 면모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마번 자체도 일요경마나 토요경마에 이제 제주경마, 부산경마에 예상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이 없도록 그냥 대충 예상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자, 이제 서울경마 성적이 생각보다 6월 달부터 이어오면서 7월 달은 좀 괜찮았는데 조금은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말이 꼬이네요 자꾸. 1월부터 5월까지 쭉 이어진 과정 속에서의 성적보다는 조금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타파할 때 타파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판단을 많이 했는데 제 자신 스스로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노리던 말은 그냥 과감하게 이게 때리고 하는 게 충파의 스타일이었는데 좀 조심스럽다. 나 10배 언저리 이런 배당 별로 저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배당을 말을 추천드리고 배당말을 노리고 가는 게 제 스타일이고, 그거를 노리던 관리 마필들을 과감하게 이번에 추천드리면서 그 마필이 이런 전개를 통해서 왔을 때 짜릿함, 그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소개해드린 게 제 목적이지, 이상하게 약간은 주눅 들었다, 좀 아쉬웠다, 열정은 있었지만 뭔가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들을 자신감을 다시 회복해서 이번 주부터 더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신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서울 경마가 약간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원래는 복승으로 가야 되는데 3복승을 추천하지 않나. 충파는 3복승 원래 추천하지 않는데 3복 2방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상을 조금은 제 나름대로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울 경마 다시 올라와야죠. 여러분께 고배당 100배, 200배 이런 거 적중하는 충파였습니다. 70배 이상, 40배 밑으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배당들 노리고 가면서 그런 배당만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마피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고 그런 복병마들 챙겨 가시면서 충파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배당을 좀 노리고 가고 좀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또 즐거운 경마가 되지 않을까. 또 고배당에 적중했을 때 짜릿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 주에 1600m 마일 경주가 처음 시행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일 경마에 대한 그 체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충파에 이제 마번을 좀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저는 ARS 음성 서비스는 하지 않고 ARS 문자 서비스는 합니다. 그래서 문자 서비스 신청을 해 주시고 충파 현장에서 호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톡방에 문의해 주시면 단체 톡방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충파가 되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 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분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1경주부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조금은 제가 이루경만은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볼게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1경주. 일단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처음에 복병만은 8번 망치 블레이드입니다. 지금 이하나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아웃두의 출전 두수에 선행 마필로 분류할 수 있는 마필이 8번 망치 블레이드, 5번 놀리 로저도 순발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4번 애니퍼슨 이런 마필들이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선행권을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인데 기본적으로 애니퍼슨이 4번 애니퍼슨이 어느 정도의 순발력과 스피드가 좀 빠른 마필이긴 하나 선행을 굳이 빠르게 나가려고 할까? 물론 선행 나가서도 성적을 더 내줄 수 있으라는 좀 기대치는 떨어지는 마필이 4번 애니퍼슨이에요. 그치만 선행 나가서 기대치를 볼 수 있는 마필은 8번 망치 블레이드는 선행 나가서는 기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또 이한열 기수가 오랜만에 이런 마필들을 받아서 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승할 것이고 이하늘 기수가 성적을 내줄 때는 보통 선행을 나가서 3차권이나 2차권, 입상권의 성적을 내주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8번 망치 블레이드는 1000m의 단거리에 선행을 못 나가더라도 4번이 먼저 나가더라도 외선행으로 붙어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가 이번에 가능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망치 블레이드 앞에 막히는 것보다는 막혀서 지금 최근에 못 온 내용이지만 앞에 막히는 거 말고 모래를 안 맞은 상태 옆에 붙여가는 거는 훨씬 더 뛸 여지가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만약에 이한옥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행해 준다면 저는 이번에 입상권 도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상대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상대마라 할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기본적으로 1번 프라이드라는 마필 윤태익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번 게이트의 최적 전개를 만났고 내 외곽에 중후미권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내축 추입이나 혹은 외곽으로 빼서 추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1번 파워프라이드는 상대마로 체크해 가시고 또 9번 대용왕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1300m를 소화하면서 지금 1000m를 경험을 해봤는데 1000m에서 그나마 좋은 성적을 거뒀고 지금 9번 게이트긴 하나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좋고 1000m에서는 라스트에 힘을 더 쓸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박우릉 기수가 계속 기승해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단거리에서는 선입권 전개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8번 뒤에 바로 붙여가는 마필이 5번이나 9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는 대형왕이 선입권에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앞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입상권이나 우승권 도전까지 가능한 마필로 9번 대형왕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복병마로는 선행 나갔을 때 모래는 안막 선행 나갔을 때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8번 망치블레드와 그리고 1번 파워프라이드 내외곽 투입이 가능한 마필 편한 전개가 가능하고 또 앞에 스피드가 아주 빠르게 나가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번 파워프라이드 그리고 붙여가는 9번 대용왕 정도 이 세 대의 압축 막고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복병마로는 8번 망치 블레이드 언급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5등급 1000m 경주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가진 마필들이 좀 출전하고 있어요. 선행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진 마필 1번 운명의 폴링 그리고 2번 탱고 타임 그리고 베스트 이펙트도 원래 순발력이 빠른 마필인데 이게 선행을 나가주지 못하면서 성적을 내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강급이 된 상태에서 5등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외산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만약 기습으로 선행을 나갔을 땐 좀 주시해야 될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외곽에 10번 블루 대자연 그리고 7번 캐논 슈터는 선행 나가줬으면 직전에는 워낙 빠른 주로에서 나가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마필이 아주 빠르다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7번 캐논 슈터도 선행권 마필로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선행권 마필인데 10번 블루 대자연 빠른 스피드로 바탕으로 이제 선행 나서서 한 바퀴 도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1200m보다는 이제 승급전인데 1000m가 훨씬 더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거리도 줄였고 다만 이제 외곽 캐릭터라는 점이 약간은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 정도 내려가고 내선의 빠른 마필들이 운명의 폴링이나 이번 탱고탄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내선 좀 안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자체는 10번 블루 대자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블루 대자연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마필로 좀 판단이 되고 기본적으로 2번 탱고 타임 이 마필은 2세 마필인데 워낙 한센 자마답게 순발력을 바탕으로 한 바퀴 돌아온 데뷔전에서 우승을 거두고 승급한 마필인데
좀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아주 좋다는 게 아니라 중속으로 치고 올라오는 스피드 자체가 좋기 때문에 스타트 후에 중속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로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마필이 여력이 크게 없었어요. 선행을 나가주면서. 근데 이번에는 승급전인데 2세 마필이고 아직은 좀 모래를 좀 안 맞아봤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1번 운명의 폴링이 선행을 나가고 외선에서 따바란 마필이 압박을 해온다면 저는 이번 탱고 타임은 이번에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작용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추천드린 마필은 1번 운명의 폴링입니다. 제가 운명의 폴링은 6등급에서 이제 공백기를 가지고 추천을 했을 때 제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마필이 확실히 밸런스도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지면서 이거는 이번에 선행이다. 그래서 그때 운명의 폴링은 제가 5월달에 추천드렸던 마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적중까지 이뤄냈어요. 이번에 이제 승급 이후에 2전 동안 6월 16일, 7월 20일 보여준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였고 또 다수의 이제 빠른 마필들 금성령 이런 뭐 화이트킨 상당히 강한 상대들은 좀 빠른 마필들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외곽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걸음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의지도 없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다시 이제 거리를 1000m로 줄여서 나오는데 이걸 웬걸 1번 게이트를 만났어요.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찬스죠. 조상범 교수가 다시 자세를 잡고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운명의 폴링은.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아마 탱고 타임보다 빨리 나가줄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시해야 되는 마필이고 그런 면에서 탱고 타임이 만약에 운명의 폴링에게 처음에 스타트부터 자리를 밀려서 내주고 만약에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혹여나 두 마필이 싸우게 되면 두 마필도 무너질 수도 있고 혹여나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운명의 폴링인 저는 이거 버틴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운명의 폴링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야 될 복병마로 언급드리겠고 기본적으로 탱고 타임이 뭐 무난하게 편안하게 이제 중속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가주는 버티기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좀 덜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10번 블루 데자인이고 여기에 한두 정도 언급드리면 이런 앞선권에서 좀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 선위권이나 중간권에서 한 발로 치고 점점 치고 올라서 라스트 역전을 노린 마필이 5번 승리 라이크입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승리 라이크는 긴 거리를 소화하고 지금 단거리 1000m 내려왔어요. 그래서 직선에서 더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앞선이 마필들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마필로는 5번 승리 라이크 로 언급드리면서 이 경주는 기본적으로 복병마로는 1번 운명의 폴링 여러분 체크해 가시고 또 걸음 올라오고 조건을 좀 잘 만난 10번 블루 데자인과 5번 승리 라이크 블루 데자인은 오히려 공간이 좀 나온다고 할 수 있죠. 2번 탱고 타임이 약간 불안 요소가 좀 불안 요소를 좀 보고 있어요. 여력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언급하면서 이 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다수 이제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컨디션 그리고 전개 또 페이스 뭐 현장 상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자력 입장이 좀 어려운 마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개와 요건, 뭐 상대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미가 될 수 있는 마필들. 저는 어느 정도의 혼전도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주에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바로 7번 인디언 에코입니다. 김태형 교수가 1년간 이제 프리 생활을 했죠.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작년 하반기 들어가는 시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의 프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 계약 기수로 6조 홍대우 조교사 마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최근에 마필들을 많이 못 얻어 타고 있어요. 많이 못 타고 있다 보니까 경주 감각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으나 한 마리 한 마필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다. 또 김태훈 기수가 남다르게 승부의지가 좀 강해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제 마필에 좀 우승을 못하면 그 아쉬움 때문에 그 약간의 불불 끓어오르는 그런 승부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승부욕이 강한 기술이기 때문에 7번 인디언 에코 직전에 이제 선행을 나서려다가 인디언 기수가 내치게 이제 말이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창고 타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로 외곽에서 쫙쫙 넘어가면서 결국은 불리한 전개를 펼쳤어요. 이거 창고 타다기보다는
좀 초반에 힘을 쓰고 라스트까지 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다른 마필이 치였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경주중 딱 봤을 때 편하게 탄 것 같은데 하지만 초반에 힘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호흡면에서 상당히 불리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라스트에 걸음이 덜 나왔을 겁니다. 이번에는 김태현 기수가 어떻게 탈 것이냐, 이거 뭐 던져놓고 타겠죠. 아니면 초반같이 그렇게 힘을 안 쓰고 처음부터 서서히 끌어올려서 타던가 페이스대로 마필을 흐름대로 끌어올려 나가서 타야 이 마필은 더 잘 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김태현 기수가 그거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지가 남다른 김태현 기수, 기본적으로 인디언 에코 같은 경우는 1700m 소화해오면서 근지구력도 원래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에는 생각보다 걸음이 덜 나왔어요. 이번에 김태현 기수가 안장한 상태에서 말도 아쉬웠고 또 기승기수도 이 마필의 간절함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 인디언 에코를 여러분께 추천드릴 마필로 언급드리겠고, 저는 현장에서 아마 7번 인디언 에코를 놓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붙여갈 수 있는 상대 마필로는 기본적으로 승급전에서 고전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6번 원더풀 마린, 그리고 근성 좋은 11번 금순이 스타, 전구간 꾸준한 걸음을 띄워주는 12번 광폭주행, 그리고 5등급 경쟁면에서는 상당히 직전에 이제 보여주었죠. 확실하게 승급전에서 4번 크레이지 큐까지. 이 레드의 마필 중에 초반은 아마 7번에 붙여갈 가능성이 높고, 7번이 현장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 4주 중에 출마를 골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승부지 현장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7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중반 현장에서 꼼꼼히 체크해 가서 이 마필 살펴보고 때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3경주는 7번 인디언 에코를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 가시라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죠. 6등급에서 약한 말들 이기고 막 올라온 마필들이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인권에 모아준다?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근데 5등급 마필들, 기존의 5등급 마필들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올라온 승급 마필들이 입상을 거뒀을 때는 상당히 배당적으로도 상당히 큰 배당이 나와줄 수 있고, 또 승급 마필들이 그렇게 이제 뭐 올라왔지만 뭐 만석직이나 3번 컬러즈킹, 6번 다이어라서 이 마필들이 크게 느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다. 6등급 승급한 마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이고, 또 이 마필들이 좀 느린 페이스에서 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페이스보다는 조금은 더 빨라졌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은 빠르고 라스트 힘싸움에서도 충분히 이 마필들을 제압할 수 있는 5등급 마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 지금 기존의 5등급 마필 중에서 어떤 마필을 여러분께 언급드리냐, 기본적으로 4번 탄탄이너가 이제 선행권에서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입상권에 어느 정도의 선행을 나가준다면 근접한, 선행을 나가주면 더 뛰는 마필이니까 선행을 나가준다면 입상권에 근접한 마필로, 또 게이트도 2번 게이트고, 또 4번 퀸 오브 캠프 김덕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직전에 임기용 기수가 글쎄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 마필도 이제 중후미권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호시탐다 기회를 노릴 겁니다. 중후미보다는 뭐 2선 3선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라스의 힘까지 발휘하는 마필인데, 오히려 1300m 이런 거리보다는 1700m로 더 어울리게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 퀸 오브 캠프 현금 경쟁력이 높은 마필 추천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중후미권에서는 5번, 10번, 11번, 12번이 도전 세력인데, 이제 빠른 이제 무빙 승부를 할 텐데, 무빙을 떴을 때 다른 마필들 제압할 수 있는 마필이 가장 유력한, 걸음상으로 유력한 마필이 바로 5번 금마 슈프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봐줬는데, 직전에 임기용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너무 출전투수가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앞선을 붙여나가려고 마필을 좀 무리를 줬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서서히 예열이 되는 마필인데 급작스럽게 쪽 하고 나와가 버렸어요. 그러면 마필이 멈칫 서서히 예열을 해나가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는 마필인데 에너지를 처음에 쏟아버렸어요. 그럼 라스트에 걸음이 좀 덜 나오죠. 그럼에도 힘있게 힘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걸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만 슈퍼는 오히려 이런 마필들은 예열을 했다가 서서히 끌어올려서 라스트에 딱 한 발 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는 기수가 최범현 기수죠. 이 마필은 최범현 기수가 기승해야 되는 거고, 적인 기수가 안장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5번 금화슈프림 좀 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번 금화슈프림 이번 경주에 타이밍만 제대로 잡으면 이거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5번 금화슈프림 이렇게 축구로 추천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후차권에 붙여놔 수 있는 앞에 선행권에서 2번 탄탄이노, 그리고 현금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준 4번 퀸오브 캠프 이 마필까지 언급드리면서 4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 5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오라. 이번 경주는 기복마 편성이에요. 마필들이 지금 기복을 많이 보이고 있고, 걸음이 좀 들쑥날쑥한 마필들이 뭐 거의 다 나온 마필들, 걸음이 다 나온 마필들죠. 그나마 이제 5번 네이먼드 이런 마필 3세기 때는 좀 싱싱하고, 그리고 2번 라온칸, 3번 동작 이런 마필들이 3세 마필들이고, 아직은 걸음 성장을 시킬 수 있고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필들에게는 성장할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 마필들 관심이 가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2번, 3번, 5번을 이렇게 추천드릴 텐데, 3번 동작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서야죠. 선행 나가면 이 마필이 더 띄워주고, 선행을 나왔을 때 성적을 내주는 마필인데, 기대치를 모았던 뭐 5일 그리고 6월 1일 선행 6월 1일은 선행을 못 나가시면서 약간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고, 5월 5일은 선행을 나가주면서 버티지 못했어요. 상대가 전 그때는 좀 강했다고, 다른 마필들은 잘 탔다고 할 수 있고, 한만시키스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고, 직전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큰 의미 없는 경주를 펼쳐서 선행을 나가줬지만, 워낙 그때는 압박이 강했고 외산 마필들과 뛰었기 때문에 글쎄요, 7월 7일은 큰 의미는 안 두고 7월 2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거리에서 선행을 못 나간 상황에서 이현정 기수가 이거 그냥 저는 좀 열심히 타줬나요? 글쎄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작 같은 경우는 좀 이현종 기수가 좀 버거워했다는 하면 하만식 기수 저기만장에 또 안쪽에서 3번 게이트 들어간 시점에서 단독선에 나가준다면 동작 같은 1700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주시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될 마필이고, 이번 라온칸도 마찬가지의 경우에 이 라온칸도 선행을 나가서 입상을 거는데, 기본적으로 선행보다는 이 마필은 선입 혹은 선취입, 자유습성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선행을 굳이 무리해서 3번 동작과 싸우면서 나가지 않을 거고, 바로 2선 3선에 붙여 나가면서 라스트에 한 발을 노리는, 역전 노리는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승급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걸음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마필이 어느 정도의 걸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낄 이유는 없다. 2번 라온칸 언급드리겠고, 5번 네이먼드. 이거 직전에 이거밖에 못해? 그때 워낙 데뷔나 리빙스탄이 끌어나오는 시점에서 원더풀 리브 같은 기본적으로 3세 상승세의 능력마가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원더풀 리브가 네이먼드가 많은 인기도를 모았지만 네이먼드는 입상을 하지 못했고 원더풀 리브는 우승을 얻었습니다. 근데 네이먼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승권 전력을 갖춘 마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걸음 경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고, 이 57km를 이겨내야 마필이 점차 성장하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5번 네이먼드 직전에 상대들이 워낙 잘 뛰었고 강했다, 또 앞선에서 빠른 상황에서 앞에 마필들이 버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이먼드가 편안한 전개가 좀 가능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3번, 2번이 뻗어나온 시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나 중간권에서 문세인 대가 무빙을 뜰 수 있는 찬스가 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퍼스티지한 마필이 있지만 조한변 기수가 기승한 퍼스티지는 이거 빨리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한변 기수도 내치게 박아놓고 한 발에 써줄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퍼스티지가 만약에 고춧가루 뿌린다면 동작이나 라운카는 무너지지만 레이먼드는 무너질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네이먼드는 안정적인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2번, 3번 정도. 만약에 4번 페이스의 앞선을 막 뒤집박질 해버린다 하면 뭐 정상만세, 몬스터키 이런 마필들이 치고 올라와서 입상권에 도전을 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5번 네이먼드는 안정적인 마필로 이렇게 추천드리겠고, 3번 동작 선행의 3번 동작, 그리고 안쪽에서 차분하게 따라가 2번 라온칸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나요? 제가 좀 빠르게 말을 하면서 하는데 좀 들어오나요? 제가 딕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발음 자체가 딕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발음 교정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말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 방식 좀 괜찮다, 이렇게 빨리 말하고 쏙쏙 들어오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런 분들이 예전처럼 약간 차분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좋다. 아니면 이렇게 빠르게 토요경마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고 이게 원래 입력되고 이렇게 바로바로 지금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원래 입력되고 한번 거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근데 마필에 대한 언급만 살짝 지금 체크를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방송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어떠실지 모르. 옆에 이제 편성 자체는 이제 책자 자체는 편성이 이렇게 마사에서 제공하는 그거를 제가 봅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6등급 혼합 4등급 1700m인데 이번 경기에 추천드린 마필은 바로 10번 에모리삭스입니다. 에모리삭스는 이제 좋은 입마 호흡을 보였던 문생기수 안장을 다시 기승시켰어요. 두 번의 기승에 우승 한번 3착 한번 했던 마필인데, 김덕형이 최근에 기승해오면서 감량 이점은 있었지만 마필이 좀 여력이 좀 마지막에 부족했다. 이번에 문생기수의 안장을 했고 배수의 진을 좀 치고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필이고, 부담량이 55kg지만 빨리 우승하고 승급해야죠. 안말입니다. 3세 안말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우승하고 승급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이착해버리면 이거는 뭣도 안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문생이 강단 있게 강하게 말머리를 할 것이고,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걸음 자체도 좋고 전체적으로 스피드나 라스 탄력도 좋아요. 그래서 선행권 도전까지도 가능한 말. 물론 5번 블루파이어라는 빠른 마필이 있고, 이번 대군에게 대군에 갈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무빙으로 떠서 에모리사스가 맨 앞선에 쓰는 전개도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에모리사스는 이번 경우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상대마로는 1번 슈퍼도끼 그리고 2번 대군의 일가 정도 보고 있는데, 5번 블루파이어는 글쎄요, 약간은 지금 1700m를 추천했기 때문에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김동숙이 최근에 이제 워낙 페이스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슬럼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좀 김동숙이 이겨내고 올라서야 이런 건 좀 타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김동훈이 이런 슬럼프다 보니까 좀 급해져요. 경주 중에 원래 그렇게 경주 중에 급한 기수가 아닌데 좀 급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전처럼 좀 차분하게 타준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내줄 텐데, 5번 블루파이어는 그 점에서 좀 글쎄 하는 마필이고, 6번 원더풀 럭키가 5번보다는 더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고 더 무섭습니다. 정책이기는 하지만 1700m에서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예전에 보여줬던 마필이고, 마필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더풀 럭키는 이제 배당마 정도로 체크해야 알고,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1번 슈퍼도끼 레치게이트에 차분하게 몰로기스 안쪽에서 중후미권에서 따라가면서 라스트에 역전 한 발을 노릴 슈퍼도끼, 그리고 대군일가는 바로 붙여가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기본적인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대군일가는 지금 선에 나간 게 팬인 것 같아요. 오히려 선이 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번 대군일가까지 언급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10번 에모리삭스의 1번, 2번 혹은 배당마로는 6번 원더풀 럭키까지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2등급 1600m 마일 경주가 드디어 실시가 됩니다. 마일 경주, 왜 마일일까요? 1600m, 보통 1600m를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읽어봤을 때 조사 결과로는 약 23%, 전 세계 23%의 경주가 1600m로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경주만이 뛰는 경주 거리이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세계화로 진출하기 위한 서울 경마장에 마일 경주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부산 경마장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 마일 경마장 1600m 출발 지점을 준비하면서 1600m를 시행하게 됩니다. 약간 이 코너 지점부터 좀 스타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살짝의 오르막이 있을 수 있고 살짝의 코너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마필들이 어떻게 이겨낼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마필들이 일단 테스트 주행을 해봤지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경주가 7경주, 마일 경주 1600m 2등급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능력상으로 보자면, 또 마필들의 성향상으로 보자면 1600m에서는 저는 선행 마필이 좀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두 먼저 추천드리는 마필이 5번 청담진이죠. 청담진이가 이제 선행이 유력하겠죠. 더 승급전이고 1600m라는 생소한 거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테스트 주행도 이미 해봤을 것이고, 또 앞으로는 상승세를 구가할 마필이기 때문에 또 앞선 나가서
충분히 다른 마필보다 스피드가 빠르고 앞선에서 편하게 나가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현중 기수가 그 부분을 잘 알고 탈 거예요. 그래서 청담진도 충분히 경쟁력이 승급전이라 굉장히 높은 걸음을 가진 마필이고 6번 흥복드림이 이거는 능력마죠. 능력마죠. 직전에 이거 생각만 해도 열받네요. 제가 방송 때 그때 7월 20일 날 구경주에서 이겨주마를 제가 복병마를 추천드렸죠. 저는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방송 때 이겨주마 놓고 흥복드림, 클리엄 시크릿이죠. 이 두 마필 두 방 간다. 두 방 이겨주마 놓고 두 방 추천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현장에서 제가 욕심 때문에 이겨주마 흥복드림 한 방 갔어요. 한 방. 두 방 가도 되는데 이게 배당이 몇 배예요? 두 방 가도 32배예요. 두 방 가도 되는데 한 방 갔어요. 한 방. 그냥 단방 예상했으면 단방 예상. 흥복드림. 왜냐? 흥복드림 현장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야, 이거는 한엄이 이상하다. 마필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이거 뭡니까? 이준철 기수가 힘이란 힘은 다 쓰고 마필 정말 안 좋은 전개는 다 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무리했죠. 죄송합니다. 일본어죠. 무리는. 좀 힘을 많이 썼죠. 힘을 많이 썼고 그래서 결국 라스에 걸음이 안 나왔네요. 흥복드림은. 그래서 저는 흥복드림 이번 경주 왠지 기본적으로 와야죠.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지닌 마필이 1등으로 올라갈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흥복드림은 뺄 수 없는 마필이다. 직전에 워낙 그런 모습을 지저분한 모습을 보였어도 뺄 수 없는 마필이다. 정말 현장에서 제가 욕 바가지로 했습니다. 흥복드림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4번 짱콩 기대치를 많이 모으고 있는 마필이 짱콩. 이 마필도 이태인 마주 이제 돌콩 마주와 동일 마주 이태인 마주고 또 20조 같은 소속으로 있어요. 이번에 이제 늘어난 거리가 이 마필의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저는 약이 된다고. 짱콩은 좀 긴 거리 뛰어요. 1700m 1800m 좀 뛰어야 된다고 맞는 거고 앞으로 2000m까지 뛸 수 있는 마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좀 원래 긴 거리를 1800을 뛰어왔지만 마필이 생각보다 걸음이 덜 올라오면서 못 뛰어줬던 내용. 그래서 단거리 선회를 해서 1400, 1200m부터 사사히 스피드 보강부터 서서히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마필들 경쟁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마필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리 없이 바로 청담진이 나가는 상황에서 무리 없이 바로 붙어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 14번부터 최외곽 게이트에서 추전자가 많기 때문에 빅터에서 창고 한 발을 섰다면 이번에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도 4번 게이트고 짱콩까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4번, 5번, 6번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축은 흥복드림이나 청담진이 놓고 갈 생각인데 흥복드림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서 이 세도 언급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이번에도 이제 2등급 1600m 경주입니다. 7경주에 이제 분할 경주로 진행됐는데 1600m 마일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기본적으로 7번 이겨주마가 출전하네요. 이번 경주 분할 경주로 이겨주마 제가 언급드릴 직전에 이겨주마는 이번에 55라는 부담중량 3kg가 늘어났어요. 직전에 워낙 약간은 전개가 그렇게 잘 풀렸다는 할 수 없고 타이밍도 그렇게 잘 잡고 나왔다 할 수 없는데 좀 그림 같게 안쪽이 좀 열리면서 중간권이 열리면서 이겨주마 치고 올라와서 입상권까지 거뒀는데 운적인 요소들이 살짝 따라줬다. 물론 마필의 걸음도 있었지만 이번에 부담력이 늘어가서 이거 안 되냐? 됩니다. 저는 이겨주마 이거 또 놓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부담력 3kg 늘어지면 안 될 게 없어요. 출전 주수가 약간 분할되지 않고 12마리 혹은 14마리 이렇게 출전을 했다면 좀 복잡할 수 있는 편성과 이겨주마 좀 불리한 여건인데 직전에 출전 주수가 약간 많았어요. 이번에는 출전 주수가 단촐합니다. 8두예요. 그럼 이겨주마가 뭐 하겠습니까? 뒤에서 또 창고 한 발을 쓰겠습니까? 체험이 있어도 물론 8번째긴 하지만 무빙을 서서히 치고 올라와서 무빙을 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직전에 제가 무빙 떠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필을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렇게 힘을 써도 말이 힘이 있는 마필이에요. 라스트 탄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55kg 최고가 큰 마필이 이겨주면은 체중이 좀 불었으면 좀 걱정이 되지만 유지를 하거나 좀 빠졌다면 저는 이겨주마는 한 번 더 보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이겨주마 55.5 부담력이 늘어난 거 크게 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또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뭐 없어요 말들. 뭐 있습니까? 다크 플레이어? 뭐 별거 있어요 이거. 2등급 와서 물론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직전에 무너진 내용에서 글쎄 선행 나가서도 그게 무너질 마필인가? 문생기수 안장에 뭐라 적인 기수긴 하지만 그래도 다크플레이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이겨주면 못 이길 거 없습니다. 그리고 7번 이겨주마 1번 7번 그리고 한 마필을 더 보자면 좀 고민되는데 6번 대주신이에요. 대주신. 이거는 대주신은 마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동환 기수가 어떻게 기승해질지 모르겠지만 직전에 하정훈 기수가 저 마필을 그렇게 못 끌고 들어왔다. 마필의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대주신 같은 경우는 마필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주시해야 될 마필이고 대주신보다 좀 더 보는 마필이 바로 2번 골든게이트예요. 1번 7번에 2번 6번 정도 보는데 그나마 2번을 더 높은 점수를 보고 싶다는 점이 뭐냐면 직전에 일간 스포츠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골든게이트가 최근에 보여준 내용들이 워낙 없어요. 워낙 없는데 이 마필을 왜 보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단거리 1200, 1400보다는 1700, 1800에 어울립니다. 근데 그 애매한 중간에 1600m를 추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골든게이트는 순발력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마필을 전구간을 꾸준히 끌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또 최범민 기수와 인마업이 가장 잘 맞는 마필은 그리고 2번 게이트라는 상당히 이점이 저는 이거 안 될 게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골든게이트는 이건 절대 무시해서 안 되는 마필. 직전에 의미가 없는 경주들이 크게 2등급에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1700, 1800에서 그래서 2번 골든게이트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가시고 전 기본적으로 7번 이겨주마를 놓고 1번 다크플레이어 2번 골든게이트 그나마 또 보자면 6번 대주시까지 체크를 해 갈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에 한 방 내지는 두 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에 한 방으로 붙여가든 아니면 1번 2번을 하든 아니면 뭐 1, 2 중에 한 대를 빼고 6번까지 붙여가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겨주마는 꼭 안 빼고 가겠습니다. 이겨주마는 이번 경주도 안 될 게 없다.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산 오픈 2세 마필들 특별 경준입니다. 육성 심사 합격 조기 출전 마필들.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내도날은 마필이 올라온 2세 마필들은 다 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마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다음 달에 출전하는 문화일보배 그리고 농협중앙회장배 그 다음에 이제 과천시장폭행 이렇게 이어주는 시리즈를 좀 펼칠 수 있는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필들의 좀 그를 추전한 마필들을 가리는 부산에서도 이세마 마필들이 경주를 펼쳤죠. 이번에 이제 나름 뛰어하는 이세 마필이 총출동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 제가 보는 마필은 장 5두 정도예요. 이 5두가 앞으로 이제 문화에 보면 이렇게 나갈 마필로 좀 서울 대표마로 이제 나갈 마필들인데 기본적으로 2번 TK데이 그리고 5번 놀러브레이드 6번 케인레드 8번 최강팀 그리고 9번 화이트킹까지 이 5대의 마필들을 언급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먼저 말해 뭐합니까 8번 최강팀 정말 한몸의 기대를 받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데뷔전에서는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이거 정말 뜬 소문이 아니구나 정말 최강의 마필을 만들어서 마명도 그렇게 짓고 기승기승 그렇게 승승시키고 18조 소속에 정말 이 마필을 이제 앞으로 향후 2세 챔피언이나 3세 상강경주까지 노리는 마필로 기대치를 모으는 만큼 준비에 출전했구나 하는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줬어요. 이번 경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 최강팀 여지 없이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이번 부러지면 다음에 가면 돼요. 이번 부러지면 다음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강팀을 축으로 기본적인 기대치를 모으는 2번 TK데이, 5번 놀러브의 6번 케인로드, 8번 화이트킨을 보는데 화이트킨은 이마필은 이제 선행을 나가죠. 아마 선행 승부를 강력하게 볼 거예요. 근데 화이트킨은 좀 닮은 점이 실의 명령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돼요. 1등급에 올라가면 선행령, 단거리 스프린터가 안 말이죠. 이제 50조 소속이고, 돈가똥 50조 소속이고, 또 은경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또 한센자마, 또 회색 마필이 한센자마이고, 또 신해명이 약간 더 하얗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색형 마필들이고, 기본적으로 선행력을 바탕으로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바퀴를 도는 스프린터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화이트퀸이에요. 그래서 신해면이 약간 떠올라요. 그래서 50조의 대표 스프린트 안말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를 모아보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퀸은 저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워낙 5등급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있고, 또 5번 놀러브레드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까지 뛰어? 하는 마필인데, 역시 오피스 자마답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런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마필이 5번 놀러브레드. 그래서 기본적으로 8번에 5번, 9번을 더 보고 있고, 무시해서 안 되는 마필이 바로 6번 케인 로드도 마찬가지예요. 나 빼면 좀 섭섭하지 하는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성장 기대치를 모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기본기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케인 로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놀고 갔으면 마필이고, 2번 TKD는 생각보다 마필이 더 뛰어졌어요. 그래서 기대치를 모으고 게이트 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TKD까지. 그래서 아마 최강팀을 축으로 이 4주 중에서 전 잘 선정해서 한 방으로 현장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카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제가 오픈 경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최강팀이 한 방으로, 단방 예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는 8번 최강팀 축으로 축하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위 10경주. 이번 경주는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일단 먼저 언급드린 마필이 6번 사이먼킨인데, 이 마필은 터졌습니다. 직전에 이제 정말 욕 나오는 경주 7월 27일 11경주 제가 추천드린 마필 다답이었죠. 물론 사이먼킨에 언급해야 되는 다답이는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조건과 전개 속에서도 이만큼 마필이 뛰어서 올라와? 정말 전개가 불리했고 내 외곽이 다 막힌 속에서 최범인 기수가 잘 탔다거나 잘 이끌어서 탔다거나 하나 조금 전개가 꼬였어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마필이 앞에 좀 빠르게 나가서 앞에 마필들이 많이 버티는 그런 날의 주로였는데 외곽으로 빼서 그렇게 날라오서 우승까지 거뒀다. 이거는 마필 걸음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볼 수 있고 승급전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걸음이에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승급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이먼키는 이 마필은 꼭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 꼭 체크해 가시고 3번 강하총가 4등급에서 어느 정도의 검증이 완료된 마필이고 문생기수 안장이죠. 이창기에서 최근에 기승해 오면서 좀 이차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상대들이 나름 빠르고 강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문생기수 안장으로 그거를 더 이겨내서 우승까지 노리고 갈 마필인데, 문생기수 한번 기승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 도전으로 아마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마체가 좀 작다는 약점이 있지만 아마 이미 기승해보고 마필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짚어서 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게이트 3번 게이트 무난한 게이트이기 때문에 강화총각은 가져가야 돼, 안고 가야 돼. 근데 축으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폭탄만데 제발 강급되지 마라 하는 마필이 있었어요. 1번 백상군주인데 이거 너무 바닥이래. 강급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담점이 늘어날 텐데 여실없이 강급되고 57kg 달고 나옵니다. 1번 백상군주 타이밍만 3등급에서 타이밍만 노리던 마필인데 걸음이 확실히 올라왔는데 강급에 대해서 57kg 달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동숙 기수 페이스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57kg를 달아본 경험이 있지만 최근에는 좀 오랜만에 좀 높은 부중을 등짐이라 좀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도 백상군주는 올라온 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빼요. 그래서 백상군주 여러 개 체크해가야 될 마필, 아마 3등급 마필이라고 좀 팔릴까요? 워낙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없어서 그래도 이 마필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가시라. 저는 현장에서 판단하겠지만 이 마필 놓치면 아까울 것 같아요. 백상군주는 제가 여름에 7월 이후부터 7월달 이후에 좀 여름에 한정돼서 좀 가로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좀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페이스를 맞춰서 좀 마필이 올라왔기 때문에 1번 백상군주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57kg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상대들이 3등급보다는 약하죠. 페이스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백상군주 꼭 체크를 해가라 이렇게 언급드리겠고, 4번 만마로라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반 경주도 돌아왔는데 안말인데 3세 안말인데 글쎄요 51kg 이동진 기수 만마로는 약간은 살짝 꺾인 감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나마 더 나온 이제 4세 마필인데 아낄 이유 없는 바로 2번 오케이데를 여러분께 언급드릴까 해요. 이제 마필이 이제 올라왔을 때 때려야죠. 기본적으로 4세 마필이고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인데 올라왔을 때 때려야 됩니다. 승급전이긴 하지만 걸음이 확실히 좋아요. 거의 이제 마필이 정점에 올라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선행 나가면 또 더 뛴다고 봐요. 그래서 선행 나가면 입상까지 충분히 가능한 마필 2번 오케이데이. 그래서 이번 편 추천드린 마필이 2번, 3번, 6번에 폭탄만 1번 백상군주까지 언급드리겠고요. 축은 사이먼킨 아니면 강한총각을 놓고 가겠죠. 현장까지 좀 체크를 해보고 이만큼 언급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마지막 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출전하네요. 11번 강토마, 11번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1400m, 뭐, 강토마에겐 적정 거리죠. 뭐, 4번의 우승을 거뒀던 마필이고, 1800m보다 오히려 1400m가 더 적합한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와저성의 안토니 기수 안장에 부담된 56km의 11번 게이트,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모르피스란 마필도 있고 기본적으로 1등에서 보여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지만 이 공백 자체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좀 현장까지 체크가 필요한 마필이고 10번 모르피스 워낙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마필도 이제 10번 게이트라는 안 좋은 여건을 만났지만 워낙 그 보여준 퍼포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56kg 부담 중량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토니 것은 이 마필을 잘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빠르게 이끌어 나오면서 빠른 승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는 마필이 10번 모르피스입니다. 이번엔 또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아주 빠르게 스피드하게 이끄는 마필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경주 흐름 자체가 이전보다는 조금은 늘어지기보다는 좀 뭉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피스는 그 점에서 더 유리하다 판단되고 8번 청담제왕 이건 마찬가지죠. 뭉쳤을 때 좀 더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8번 청담제왕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너무 못 띄워줘요. 제가 그래서 직전에는 버렸죠. 이거 너무 기대치 못 미친다. 근데 이번에는 좀 조건이 맞아 떨어져요. 마필이 그렇게 아주 빠르게 이끌 마필이 그나마 6번이 이끌 텐데 이 마필이 뭐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나가줘서 선행을 나가주는 마필도 아니고 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이전 경주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청담제왕에는 저는 오히려 찬스가 온다. 그리고 청담제왕이 원래 옛날에 스태트가 빨랐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8번 청담제왕은 체크를 해 가야 되는 마필로 언급드리겠고 여기에 한두만 더 본자면 뭐 장산 와이드 선행 나가는 뭐 다이나믹 질주 이런 건 아닙니다. 문생기수 안장에 4번 이스트팔로스 글쎄요. 1등급에서 경쟁력을 많이 보여줬던 로세지만 로세의 기적을 보여준다. 3번 신규 강자 3대 때 날아다녔지만 3대까지 기대치를 많이 모았지만 마필이 4세 때도 꺾이면서 영 보여주지 못한 모습 여전히 무거운 마필을 가지고 있는 2번 뉴스타 대 아닙니다. 바로 7번 다이샨입니다. 이 마필도 노장은 살아있다죠. 이제 마필이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인데 이동환 기수와 일본권의 기승 임마호흡 중에 3착도 없어요. 3착도. 근데 이 마필은 원래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었고 또 이찬호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 다이샨입니다. 다이샨은 정평 기수가 무리를 안 주면서 기승하는 스타일로 왔던 마필인데 이동환 기수와 그런 전개를 펼쳐요. 근데 직전에 문육경이 이상하게 마필을 좀 무리를 시키면서 전개를 펼쳐요. 그러면서 힘을 쓰면서도 그렇게 여력이 있어? 이번에는 다른 기수 이동환 기수로 바뀌면 해볼만 하겠는데 편성만 잘 만나면 편성도 좀 잘 만났고 다이샨이 충분히 타이밍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중간권 이상의 후미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좀 유리하고 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번 다이샨 2번만 해볼만 하다. 그래서 7번 8번 10번 그나마 더 보자면 11번 강토만의 현상을 체크를 해보고 오피7은 57kg 달고 글쎄요 57kg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 직전과 같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57kg 달고 온다? 이거는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피7이 이번에 뺍니다. 들어오면 저는 못 맞히는 거 할 말 없습니다. 마필은 올라왔어요. 마필은 컨디션 역전이 직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57kg 저는 못 믿겠어요. 오피7이 선행 나가서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선행 나갈 수도 있어요. 오피7이. 근데 57kg는 못 믿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마필들의 경쟁력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7번, 8번, 10번, 11번까지 보는데 여기에 축은 모르피스로 가져가야죠. 10번 모르피스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개의 경주를 진행했어요. 제가 좀 말을 좀 빠르게 했죠. 최근 경주 진행해온 토경마나 다른 경마일보다는 제가 방송을 좀 빠르게 말을 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좀 어떤지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 실시간 소통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쟤는 방송 같은 경우는 좀 스트레이트로 가고 좀 여러분들이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편집을 좀 중간중간 공백이 있는 부분은 좀 자르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발음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하는 스피디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나는 예전 같은 좀 차분하게 이끌어가면서 듣는 게 훨씬 낫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남겨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의견 반영을 해서 다음 경마일에는 어떤 방향으로 방송을 할지를 좀 정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했고, 충파 함께 해주신 분들은 문자 신청이나 아니면 단톡방에서 충파 호흡을 할 수 있는 경마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러분들 꼭 제가 추천한 앞에서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고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즐겁게 경마장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요경마 마치겠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